대장동 대선을 우리가 2022년에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들썩거렸다고. 네.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 이자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드머니가 존재했는데 그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 큰 돈을.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잖아.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 사건을 덮어준 정황을 지난주에 나와서 너무너무 여실히 밝혀냈어.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나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지난번에 다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 정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재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봉지욱이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 재판.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재판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어제 또 재판을 받고 왔나 본데 예. 뭔가 또 소식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22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것은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일반 대출 그냥 대출해 준 거지 무슨 특수 목적 SPC가 특수 목적 회사잖아요. 네. 부동산 시행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시에 대검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소유를 한 부동산 시행사들 그 SPC라고 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이 지네 돈으로 그러니까 셀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행 뭐 건설을 한다거나 요거만 수사 대상이었다. 네. 예, 자료 1번. 윤석열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그 그리고 토론회에서 이제 TV 이렇게 토론회에서 얘기했어. 이게 계속 쟁점이 됐고 네. 두 번째는 대장동 그때 대출을 끌어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은 일반 뇌물 사건의 배달자였지 참고인이었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예. 어제 이제 재재판에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면서 조우영의 또 사촌 형인 이철수 씨가 어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예. 누구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 형. 조우영의 사촌형이 재판에 나왔어요. 사촌 형인데 이 사촌 형이 조우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시 네. 상황을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오. 이분이 사실은 2023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2023년 예, 9월달 제가 때. 수사를 압수수색 받은 날 아마 같이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취재원이었죠. 저의 취재원이었고 2022년에 저를 만나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그 기사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분이 압수수색 받고 출국 금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특수부 검사 수사를 받으면 예. 가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쫄리지. 완전 쫄리죠. 가서 그래. 참고인 조사도 한 3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근데 이분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바뀐 네. 다음에. 그래갖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료 궁금하다. 2번에 보면 네. 부산저축은행이 제출한 SPC 리스트에 대장동 포함 조구영 요거 일단 끊고 네.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는 아니라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저 관련 회사는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랬는데 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대검중수부에 꾸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수사에 협조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SPC 회사 리스트, 그러니까 차명 회사 리스트를 제출을 했대요. 대검에. 근데 거기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었어. 와, 이거 중요하다. 제출을 한 게 그러면 대검중수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받으니까 저희한테도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 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사 기록 너무 많습니다. 몇십만 페이지. 우리 다 달라. 자기들도 잘 못 찾겠다 이러면서 안 준 거예요.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기 대장동 우리 회사 맞아요.
채출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거예요. 완벽히 그거는 드러난 이분이 겁니다. 제3자도 아니고 네네. 부산저축은행 SPC 운영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조우영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 계속해서 중요하다 이거. 자, 조우영 대검 1차 조사 받고 패닉. 2차 조사는 커피만 마시고 끝났다. 지금 이게 제가 그 보도했던 내용인데 대선 직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야. 2022년 2월 21일자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 조우영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 패닉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받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고 들었다. 그건 남욱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촌 형은 당시에 같이 이분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돈병상련 아닙니까? 근데 조우영한테 남욱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었네.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완전 패닉이 된 게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닉이 된 게 우리는 왜 패닉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당시에 대장동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조우영이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수수료, 알선료 받은 걸 다 알고 있더라.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놓고 심지어 수사관이 당신 그 확인서 한 장 써오는데 조우영이 그 돈 받은 거 빼고 써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패닉이 됐구나.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에 간 거예요. 박영수를 선임했어.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가 누구냐? 네. 그 윤석열 형님이야.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죠. 네. 키워준 사람인데 두 번째 조사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갔더니 자기 입으로 커피 한 잔 먹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 지 입으로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봉지욱이가 보도한 내용이야. 그런데 봉지욱이가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이거는 야 우리가 공치모를 만들어야 돼.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윤석열이 안 타줬다. 맞아. 다른 검사가 타줬다. 윤석열 바리스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커피가 제가 보도할 땐 커피가 그렇게 될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국민의힘 머리가 좋더라고. 윤석열이 안 타줬다. 딴 사람이 타줬어도 얘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봐줬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커피가 뭐가 중요해.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그거는 수사관이 봐줬겠지. 일개 수사관이 그거를 자기가 막 누구 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 전체를 안 주니까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고 마지막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끝난 거야. 검사가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했다. 네.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뭐야? 심각하다. 내가 말한 대로 적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조서에 좀 뭐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나를 조사한 검 이철수 씨가 나를 조사한 검사가 지 맘대로 적었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심각한 얘기야. 이거는 조작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건 꼭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오랜 게이트다.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 본인이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관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검찰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이끌었던 당시 수사팀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정치 자금이었다. 정치 자금 상납한 거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살려고 정치인들한테 상납한 거를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하기로는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이명박 때 아닙니까? 이명박 때 예. 이명박 때 하다 보니까 야당에 많이 간 줄 알았더니 여당에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청와대 김두 홍보수석이 구속이 돼요 이걸로 청와대 수석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걸로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리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거물 정치인들 잡아넣고 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우영이 같은 애 하나 빼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27조 들어갔습니다. 뭐 27조? 27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도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저축은행이 못 물어주니까 공적 자금으로 하고 이걸 살리려고 해서 당시에 27조가 들어가서 회수한 게 13조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지금 14조를 회수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는 그렇다면 얘들이 지금 검찰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캄코시티라고 해갖고 하나 도시를 막 저축은행 애들이 만들려고 해서 돈 다 거기서 빼돌렸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거의 안 했어요.
자금을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 했지. 대장동 개발 이익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그 업자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백스토리가 있어서 아.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네. 야, 영화 같은.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당선돼도 책임지죠. 거예요.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못해 역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이게 두 사람이 뒤바뀌었잖아. 그래.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도 뒤바뀐 거.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네. 그러니까 저 때 대답을 와. 못한 이유가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제가 영화다. 아까 그 최욱 앵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를 7개 사건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4개고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 2개고 나머지 하나 사건이 제 사건이에요. 명예훼손. 사건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자기가 당선이 돼서 특검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검을 하되 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발족의 목적은 뭐냐면 네네. 검찰 개혁의 완수가 제도나 시스템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작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돼. 지금 검사한테 그걸 맡겨놨더니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그 연호의 술 파티 그거 안 되고 있잖아. 다 나왔는데 안 박상현 되잖아. 검사를 입건을 못하고 수사를 못하고 뭐 이제는 아유, 매불쇼 최욱 봉지욱 어쩌고저쩌고 막 언급을 하던데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이번에. 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특검을 이번에 대장동 위로 다 묶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불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건에 대한 항소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대장동 건 하면 가장 먼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장동 건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뭐 예컨대 계약금을 걸고 그 증거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망가졌을 때 그때 이제 부실 대출이라든가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당시 대검의 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저축은행 모든 비리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 대장동 건만은 비켜나갑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된다라든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당시에 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불법 대출, 부실 대출, 또 이게 커미션까지 들어간 대출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의 친인척인 조우영한테 20억 돈을 줘서 이 천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그걸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 민간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뺏어서 저축은행 피해자 부산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민간업자 처음에는 이강길 씨였죠. 이강길 씨로부터 나무기라든가
지금 정민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 권리가 넘어와서 이 대장동 건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 당시에 이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는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 혹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안 하고 유기를 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수사를 해서 이 대장동 건으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그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시 파악해 봐야겠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 아니 우선 윤석열 정권 내내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예, 예. 대선 전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 예, 예. 그리고 당시 불법 대출한 사람들 그 범죄를 파헤쳐서 예컨대 기소를 하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이 돈을 환수시켜 돌려드릴 수 있다. 지금은 추징을 해도 그분들한테 돌려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를 해갖고 그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지금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아마 1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마저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거를 공공개발하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분의 50%를 갖다 갖고 있어갖고 지금 그 수익을 갖다가 얻고 있는 그 구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그대로 했으면 그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얻어서 그걸 공공에 썼을 텐데 그때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거를 반대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마치 국민을 위한 척 7천억이 마치 뭐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그 전으로 더 돌아가면 이 대장동 건 원래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걸 당시 국민의힘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LH가 민간개발업자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LH가 손을 떼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줬고 또 성남시 그때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땡땡 그 동생이 업자들한테 억대의 돈을 받아서 신땡땡 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서 이거 대장동권에서 LH 손 띄라고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를 포기시켜갖고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계약금 심어놓고 그래서 이게 민간업자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민간업자와 그다음에 유동규와 정민용이라든가 그들의 불법 카르텔 이 고리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했으면 벌써 수사 끝났고 기소했고 재판 판결 나왔고 수익 환수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이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376번에 압수수색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돼갖고 지금 법원에서도 야 검찰 너희들이 계산한 불법 수익 그거 맞지 않아. 이재명 당시시장하고 이 업자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라고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는 FC건, 대장동건 또 여기 이번에 무죄 나온 이해충돌 관련된 청탁금지법 다 이거 별건 수사고 압수수색 불법이다라고 해서 증거로 아예 채택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갖고 무죄 나온 거를 항소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수사할 때부터 그렇게 불법 수색
별건 수사로 인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갔는데 그럼 본인들이 수사를 덮고 과잉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실질적인 뇌물을 받은 유동규는 봐주면서 구형 낮춰주고 이렇게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뭘 지금 항소를 갖다가 뭐 안 한 걸 갖고 이 난리를 치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이 정말 땀 흘려서 번 돈 묻어놓은 거 그거를 갖다 불법 대출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윤석열은 그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이 수사를 갖다가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점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 아직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추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은 개별 추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민사적으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면 공동 불법행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를 나누어서 추징하는 것보다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만들어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불법행위로 환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한 2천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고요. 검찰에서도 2천억 정도 몰수 추징 보전을 이미 해놨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뭐 몰수 추징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 가능한. 그래서 지금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등이 그 돈을 지금 빼다 쓸 수 없는 구조 네,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 막아놓고 다 잠궈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형사 판결 혹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가 그걸 환수해서 다 그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일단 뭐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이게 몰수 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50대 5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그 피고인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갖고 좀 더 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좀 정리해 보시죠. 네네. 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예. 이 2011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이요? 있었는데 2011년도에 실제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됐죠. 예. 그래서 장장 3,387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기소된 사람이 117명입니다. 근 120명 가까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447억 원이 불법 대출된 예.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 예. 770억 원이 부실 대출된 경기도 용인수지 상현동 예. 사업,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소됐어요. 브로커들, 시행사 대표,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기소됐거든요. 예. 그런데 성남 대장동 예. 개발 사업 관련해서 부실 대출이 부산저축은행과 자회사들까지 예. 합치면 1,800억 원이 예. 부실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수사하지 않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어요. 아, 예. 그런데 예. 왜 빠졌느냐? 다른 건 다 기소가 되고 했는데 예. 여기만 대장동 쏙 관련 빠졌어요. 부실 대출 1,800억 원. 예, 요 부분이 쏙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이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지금 대장동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다 동일합니다.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단 예, 말이에요. 남욱 그다음에 아.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요. 예. 김만배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1,800억 원이 지금 1,800억 원. 이 대장동 사업의 지주 작업할 때 쓰였습니다. 시드머니가 됐다. 예.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1,800억 원을 알선한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 씨. 예, 알선자가요. 예, 알선자가 예. 조모 씨입니다. 돈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이때 받았다는 게 예, 드러났나요? 그때 받았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예. 요건 말씀을 드리면 예. 이때는 불기소돼요. 그때 불기소한 사람이 누군가요? 불기소됐는데 예. 당시 불기소한 사람이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예. 담당 검사였습니다. 예. 부산저축은행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본인의 굉장히
수사 업적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업적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막 맞습니다. 다 기소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당시 예. 이 조모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 예. 박영수 특검인데 예. 박영수를 조모 씨한테 누가 소개해줬냐? 김만배 씨가 소개해줍니다. 다 등장하는군요. 예. 관련 지금 김만배 박영수가 친하거든요. 예. 예, 친해서 윤석열을 특검 수사과장으로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던 사람도 김만배였죠. 예. 박영수 특검 때. 여튼 김만배 씨가 박영수를 그 조모 씨 10억 3천만 원 받은 사람의 변호인으로 소개를 해줘서 이 사람은 기소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언제 기소되느냐? 2015년에 가서 기소됩니다. 예. 이 사건으로. 아, 그 같은 당시에는. 사건으로요? 예, 같은 사건으로. 그러면 당시 기소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증명된 아닌가요? 거죠. 왜 기소 안 이미? 했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수사의 줄기는 부산저축은행이 외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예. 직접 부동산 시행을 했던 거. 수사의 줄기는 알겠는데 예. 이 사람의 불법 대출과 뇌물을 받은 이거는 드러났다면서요. 드러났습니다. 근데 수사의 줄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 그렇죠. 죄를 덮어 그냥 기소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예. 보통 본인은 그걸 이제 선굴군 수사다. 가지를 다 치고 예. 선굴군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1,800원 부실 대출을 하고 10억 3천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알선수재를 대가로 돈을 받았던 사건이 그게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거냐면 지금 그 당시에 삼정회계법인 예. 삼정이 왜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해졌느냐 예. 라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내요. 네. 회계감사 보고서에 보면 예. 대장동 개발 사업에 1,800억 딱딱 긁어가지고 딸딸 긁어서 아. 부실 대출 해줬던 게 문제다. 예. 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중수이과에서 이걸 몰랐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뇌물 받은 거는 그때 당시 수사로 드러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아, 예. 결과적으로. 예. 아, 결과적으로 2015년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실 사람 감옥에 수사였군요.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부실 수사였군요. 부실 수사였는지 예, 봐주기 덮었는지는 수사였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군요. 봐줬거나 부실했거나 예. 그 부분은. 예. 근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이나 예. 삼정에서 드러났던 거나 아, 삼정의 보고서만 봐도 보고서만 봐도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런 부실 대출이 1,800억 원의 부실 대출이 있었다면 예. 여기에는 당연히 누구나 예. 특수검사가 아니라 일반 검사나 동네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로커가 있겠구나. 예.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왜 없어요.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왜 이런 부실 대출을 했을까? 왜? 누가 도대체? 관여했을까? 어. 예. 누가 관여했을까? 어느 브로커가 작동을 했을까? 그런데 그 브로커가 있었으니까 변호사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모 박영수 씨 예, 조모 씨가 박영수 전 특검 혐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혐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혐의가 있었다.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써서 조사도 받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변호사를 써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당시에 수사 책임자 일선 수사 검사였던 예.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은 예. 박영수 변호사 이 브로커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인지 못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인지 못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사소해서 잔가지라서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사실 답이 아니라고 예.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윤 후보는 예. 이 수사의 본류는 예.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선수로 돈을 대출해 준 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 예. 선수로 직접 개발 사업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선수로 뛴 것이 수사의 본류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류는 이 정도를 지류라고 할 수 있는지 가지라고 1,800억 할 수 있을지. 부실 대출을 지류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다른 데도 부실 대출했던 거는 뭐 6,155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어요. 예. 770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고 447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기소됐습니다. 예. 1,800억짜리만 왜 딱 빠진 건 이거 하나인가요? 부실 대출.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지금 크게 보면 4개 중에 요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들은 이건 큰 것만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큰 것만 본 거고요. 예. 작은 부실 대출들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00억이 지금 대장동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등장하고 다 있고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특검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특검 해야죠. 여기 그 대장동에 드러난 분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분이 최재경 씨도 등장합니다. 여기도요? 예, 여긴 당시 뭘로- 중수부장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김홍일 전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도 등장을 해요. 이분도 그 저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TF 팀장이세요. 예. 이분이 중수부장 그리고 중간에 최재경으로 바뀝니다. 예. 그럼 뭐 최재경, 김홍일,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남욱 다 등장하네요. 다 그러니까. 등장합니다. 대장동. 아 의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 많은 의원이 겹치는군요. 박영수 특검은 또 2015년 대장동에서도 또 등장하죠. 그때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였어요. 아 변호사 그래서 했죠. 남욱 변호사가 구속은 됐는데 1심, 2심에 전부 다 무죄를 받게 해줍니다. 아 유능한 분이네요, 그분이. 예, 유능함이 법정에서의 유능함보다 예. 공소된 범죄가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이런 걸로 안 되고 아.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어요. 아 그래서 기소 자체를 그러니까요. 네, 기소 범죄를 그러니까 기소된 범죄를 잘 변호를 해서 빼내는 게 아니고 예. 기소 자체를 좀 예. 마음대로 할 정도로 유능하시군요. 변호하기 좋은 범죄로 기소되게 하는 거죠. 아 그건 뭐 어마어마한 유능함이네요. 네, 굉장한 유능함이에요. 이거 뭐 농담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예. 이때도 또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이 어떤 부실 대출 건이 대장동의 어떤 시드머니가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요.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영화로 놓고 보면 프리퀄 같은. 예. 근데 이건 여기 부실 수사 문제는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되는 거 그냥 같은데. 하면 되는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실제로 특검을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도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유동규의 배임 부분은 검찰이 그 부분만 유일하게 좀 열심히 팠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당연히 드러날 건 다 들어가야 되는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한 발 못 나고 있는 수사 부분. 예, 그 부분. 그것도 도대체 이 자금들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고 박영수, 곽상도 이 등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부분이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저축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리고 2015년 대장동 건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기소됐다가 예. 기소됐다 무죄로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조모 씨 아까 말씀 예. 처음에 그 조모 씨는 또 그때는 구속이 되고요. 구속이 됐어요. 예. 구속이 돼서 실형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부실 수사였느냐 봐주기였느냐. 예. 그러니까 2011년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대장동을 보기 위해서는 예. 오늘 대장동에서 왜 박영수 특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럼 많은 돈을 받았느냐. 그때부터 들여다봐야지 전체 그림을 확실히 그럼요. 알 수 있겠군요. 박영수의 역할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타로 단건 보상이 아닐 단건 가능성이 보상이 크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10년에 걸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이 어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여부가 궁금하다면 그거 당연히 특검에서 들어다 봐야죠. 들여다보면서 이런 걸 같이 들여다보자는데 왜 물타기란 얘기하면서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물타기예요? 이거 빼면 뭐 딸기 빼고 기름 빼고 그냥 맹물탕 설렁탕이 아니라 그냥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대장동의 씨앗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1,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실 대출이 확인됐음에도 유독 이 사건만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당시 주임 검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정의의 잣대가 특정 세력 앞에서만 무뎌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특검을 통해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